지원서를 보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봐야 돼요. 지원서를 보는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 저희는 에세이를 그래도 몇 개를 준비를 해요. 힘들었지만 뭐 극복했던 걸 수도 있겠고,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 생각이 더 깊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에세이는 깊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럼 두 번째 팁까지 얘기해 주셨고 마지막 세 번째 팁은 어떤 건가요? 마지막 세 번째 팁은 좋은 주제를 찾았고 좋은 글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어떤 글을 쓸지를 어느 정도는 추려놨겠죠. 이제 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요런 스타일로 쓸래라는 거는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단계 다음부터 더 되게 많은데, 크게 잡으면 이 마지막 단계는 내 어플리케이션을 전반적으로 다 읽어보고, 어플리케이션 다 읽어보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전략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내가 지원서에서 쓰려고 하는 early decision 문항 에세이를 한번 검토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쓰고 싶어요. 근데 그 주제가 커뮤니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early decision이나 early action의 학교에서 커뮤니티 질문을 물어보는 거야. 그 서플리멘터리 에세이. 물론 이 에세이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에세이가 더 줄여져서 여기로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서플리멘터리로. 물론 중복을 안 쓰겠죠. 뭐 다른 그렇죠. 커뮤니티도 쓰겠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뭔가를 쓰기 직전에 early decision이나 early action의 학교들의 문항 에세이를 어느 정도는 검토를 해보고 에세이를 많이 준비하라고 해요. 이래서 저희가 항상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두 개는 있어야 된다. 그렇죠. 버전이. 나중에 가면은 저희 학생들은 early decision을 준비하는 학생들, early action 준비하는 학생들이니까, 이런 학생들의 에세이들을 이제 보면은 문항 에세이를 보고 나서 겹치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모멘트가 뭐 하나겠어요? 솔직히 여러 개가 있겠지.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는 거잖아요. 실제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 주제를 고르기 전에 전반적으로 내가 나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쫙 읽어봐야 돼요. 액티비티는 무엇이고, 에세이트는 어떤 거고, 내가 인터내셔널 학생이고 갭이어를 했는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학교 생활에 힘들었는지, 뭐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 막 이렇게 플래시백처럼 막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원서를 보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봐야 돼요. 지원서를 보는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 우성쌤이 얘기한 것처럼 매트릭이나 점수를 지원서에서 잘 보여주잖아요. 어느 섹션은 어떤 수상을 했고, 액티비티 섹션에서는 어떤 레커니션을 받았고, GPA는 뭐고, SAT는 무엇이고, 이거가 솔직히 전부 다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그나마 조금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액티비티 리스트나 언어 섹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머지는 뭐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나서 추천서가 있고 뭐 등등도 있고.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고 솔직히 좀 생각을 해본 다음에 내가 어플라이 하고 싶은 ED, EA 학교의 에세이 주제들은 무엇인지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골라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에세이가 하나가 나오겠죠. 저희는 에세이를 그래도 몇 개를 준비를 해요. 뭐 예를 들어 힘들었지만 뭐 극복했던 걸 수도 있겠고, 혹은 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 생각이 더 깊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에세이는 깊어야 돼요. 그 애널리시스가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그런 거죠. 뭐 디자인을 디자인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조금만 더 브라운하게 더 깊게 있게 들어가서 패턴으로 바꾸는 거죠. 이 단어를 내가 생각하기에는 패턴이라는 건 무엇이다, 뭐 아니면 뭐 컬러, 굳이 나는 아트를 좋아해라는 거 아니라 컬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 컬러에 대해서 나만의 어떤 데피니션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이 컬러에 대해서 데피니션이 나왔는데 이게 나한테는 왜 중요한 건지, 이렇게 계속 깊어야 된다라는 거죠. 레이어가 있는 그쵸. 거 항상 강조하잖아요. 이제 글을 딱 썼을 때 점점점 층이 있어서 들어가는 데 그렇죠, 그렇죠. 나는 뭔가 돼요. 만들고 싶어라는 거에서 만들고 싶어.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아키텍처야? 아니야. 그러니까 스페이스야? 아니야. 그러다가 보니까 라이트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빛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빛은 아키텍처였어.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나의 글을 읽는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그러니까 도움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책을 읽었을 때 와, 이거 진짜 도움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책들 있잖아요. 와, 이거 의미가 진짜 있다. 도움 됐다. 이건 되게 좋다. worth reading. 그러면 그 분명히 도움이 됐다라는 책의 몇 가지 요소는 뭐냐면, 내가 정말로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누구든 이걸 실천하게 만들 수 있게끔 뭐 되게 덤다운을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650단어 안에 꽉 채워
터치해서 넣는 건 쉽지 않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글을 썼는데 내 글 주제가 부모님에 대해서 난 정말 감사하다라는 글이 나왔어.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방향성은 이거 읽자마자 나도 부모님한테 감사를 했나?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어. 입학사정관이 저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야겠는데. 그쵸. 그러니까 내가 슬프면 슬프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패션하면 내가 패셔너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정이 끌어올리게 만들거나 슬픔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게 한다든지 그런 사소한 것들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챙겨가면서 내가 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동시에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를 이해하는지까지도 얘기하면서 내가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아주 잘 보여지지 않은 부분을 얘기하는 굉장히 소피스티케이트한 프로세스예요. 죄송해요. 어렵네요. 일단 세 번째 팁은 주제를 선정을 할 때 나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과정을 잘 이해를 해서 뭔가 이제 서플리먼터리 에세이와도 웬만하면 겹치지 않고 그렇죠. 액티비티나 어널스에서 보여줬던 것도 뭔가 어느 정도 포함을 할 수 있게끔 주제를 선정을 하고 글을 쓸 때는 1차원적으로 쓰려고 하지 않고 좀 깊은 생각을 거쳐서 얘가 정말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구나. 그리고 뭐 어떤 감정을 전달하고 싶거나 어떤 메시지 전달하고 싶으면은 그 메시지를 쓰는 게 아니라 느껴지게끔 이제 글을 쓰라는 거죠. 맞아요. 굉장히 많은 팁들이 지금 들어왔어요. 쉽지 않아요. 정말 읽었을 때 당장 읽으면 말이 되는데 며칠 있다가 와서 읽으면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희 학생들이 맨날 이렇게 다시 업데이트했어요. 그래서 읽어요. 저희가 하나 예시로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커멘트가 많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뜻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방금 이 이야기가 맨 위에 이야기했던 거랑 모순적인 것 같은데? 혹은 지금 네가 이야기한 거가 우리로서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맞아? 그러니까 3명에서 크로스 체크를 하니까 네. 모두가 다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 누가 읽어도 이해가 돼야 되니까. 아니면 좋은 디스커션의 에세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쵸.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디스커션에 대해서 프로보킹하는 그런 에세이가 나오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물음표나 아니면 so what? 이게 가장 큰 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러니까 에세이만 본다고 하면 저는 머릿속에 so what? 이게밖에 안 나요. so what? 맞아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에세이 감독할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좋은 에세이가 절대 안 나와요.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은 저는 이제 그러니까 뭔가 글을 하나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긴 해야 될 것 그러면은 같아요. 다음번에 저희가 한번 나쁜 글, 좋은 글 네, 글을 예시를 네, 좀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뭐 이건 이 부분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이건 이 부분이 참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 높게 평가받은 글들은 왜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글이라고 하는지 꼭 그게 어떤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더라도 제임스 조이스의 사실 그 SAT에 나온 프로스 픽션도 사실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글들로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정말 아무리 100번 얘기해도 아무리 도움을 받으셔도요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건 나입니다. 내가 한 번 더 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누가 이거 잘 썼어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하면 끝까지 의심해서 더 잘 쓸 수 있는데 나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한 번 더 다르게 써볼까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세 번째로 당겨봤는데 어떠세요?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나밖에 없으니까 나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도움을 받는 거는 어느 정도로 해놓고 나머지는 훨씬 더 자기 자신에게 더 애정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10명을 1년에 세팅을 해놔요. 그래서 10명을 1년에 도와줘요. 되게 어떻게 보면 진짜 많이 없는 거예요. 근데 10명을 도와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막 엄청나게 막 학생이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학생만 오로지 봐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내 에세이를 지금 첨삭을 받는 나는 내 에세이만 봐도 되는 거잖아요. 건강한 독립을 저희는 항상 추구하고 있고 절대적으로 대필이나 이런 거는 하진 않고 있고 무조건 그 친구의 어떤 보석을 끌어와가지고 도와주는 건 당연히 충분히 컨설턴트의 입장에서는 해야 하는 미션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구조나 이런 것들은 다 당연히 전문가들이 다 도와주죠. 그런 것들을 안 도와주면 뭘 도와주겠어요. 근데 이제 글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게 컨설턴트
클라이언트의 첫 임무인 것 같아요. The benefit of our student는 다이렉트하게 저희한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저는 이거 쓰는데 어때요? 지금은 이제 영상에서는 다양한 학생들이 보고 있을 텐데 다 한 명 한 명씩 조언이 안 되니까 이렇게 팁이라도 줘서 솔직히 이 세 가지 팁만 생각해서 이 세 가지 팁을 다 충족할 수만 있으면 저는 솔직히 이거는 최고의 에세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들은 내용 자체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글 자체가 쉽지 않은 거니까. 맞아요. 이거는 아무리 저희가 덤다운을 하려고 해도 쉽게 되지 않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글을 잘 쓰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저희 영상을 보고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에 라이팅 대해서. 클래스 곧 엽니다. 저 이제 곧 라이팅 클래스가 열리는데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겠죠, 클래스에서는. 클래스에서는 얘기해줬지만 네, 자기소개서 중요합니다. 저희가 다 도와줄 수 없는 거 알고요. 그래서 영상 남기는 거니까. 그리고 막 뭐 이렇게 써야 된다 아니면 뭐 주제 중에 뭐 6번째를 많이 선호한다 이런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정답은 없다. 누구든 그렇게 멘토링을 하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뭘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뭘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나에게 맞는 옷을 잘 입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식을 찾으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에세이는 그냥 narrative 에세이이고 그 narrative 에세이만 이해를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you're on right track. 학생분들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마지막까지 잘 써서 이제 본인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글을 나중에 이 영상 보고 도움이 됐어요라고 하면 꼭 말해주세요. 댓글로 네, 제발.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됐다라면 그게 진짜 모티베이션이 되잖아요. 저희한테는 이런 일을 하는 이유거든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음 영상에서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좀 얘기해보면 요즘에 좋을 그런 것 문의가 많이 같아요. 들어오니까 저희 컨설팅 프로그램이 문의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학생들을 어떤 형식으로 가르치는지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 영상을 다 보면은 말이 되겠지만 다 보는 게 힘들기 때문에 컨설팅의 요약본이라든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영상은 행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맞죠? 저희가 그런 것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냥. 그 학생의 어떤 테러피 세션을 좀 가져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뭐 너무 컨설팅적인 거 말고 이제 행복하신가요? 네. 이런 거. 저는 너무 행복해서 행복의 전도사가 되고 싶어요. 너무 좋네요.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